면역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은 단원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작용. 이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는데요. 1차 방어요. 1차 방어는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1차적으로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는, 막아주는 거는 피부죠. 피부는 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 아예 침입을 불가시키게 하는 거죠. 침입 불가. 좋은 세균이든 나쁜 세균이든 다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면역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있어도 우리는 땀이 촉촉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땀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요. 땀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라이. 그리고 피부 표면을 산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연치 않게 들어왔어, 장기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장기들은 막에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촉촉하게 뭔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빛이 나요. 이렇게 장기 표면에는 점막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도 라이소자임.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막과 라이소자임, 땀, 그런 것들이 촉촉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부 표면이나 장기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라이자임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입니다. 자, 얘가 묻은 세균들은 녹아요. 그래서 말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땀도 그렇고 피부에도 촉촉하게 라이소자임, 점막에도 라이소자임 하나 또 있죠. 눈물에도 라이소자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면 눈물로 없애버리는 거죠. 또 라이소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죽이는 것들이 방어입니다. 자, 이렇게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비물의 한 일종이죠. 비특이적 방어예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에 찔렀어요. 자, 몸을 찔려서 요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한번 이쪽으로. 자, 지금까지는 아직 상처에 의해서 뚫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를 우리는 표면 방어라고 해요. 자, 이제 뚫렸을 때 1차적 방어는 내부 방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균 작용이랑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은 설명했으니까 생략, 그리고 식균 작용도 설명했으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4컷 만화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찢겼어요. 그래서 병균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비만 세포는 얘네들을 감지해요. 항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원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히스타민은. 근데 누가 출동하냐면 혈관이 확장된 혈관에서 백혈구가 출동해요. 그래서 백혈구는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은 작용을 하는데요. 항원을 잡아먹는 활동을 우리 식균 작용이라고 해요. 식균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단백질 분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균 단백질. 자, 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도와주냐면 항원에 대기해주거나, 그리고 백혈구가 항원을 잡아먹을 때 잡아주는 거죠. 못 움직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 도움. 자, 요런 게 또 있고요. 그 인터페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막아주는 거죠. 인터페론. 증식을 막아줘요. 인터페론. 산화 제한선 정책을 펼치는 거죠. 바이러스 제한. 뭘 제한하냐면 증식 제한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염증 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 1차 방어입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까지 다 뚫렸어요. 그러면 2차 방어를 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 조금 하다가 마른 부분입니다. 2차 방어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쓰면은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항원의 맞춤형으로 면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서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물체입니다. 항원.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게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병을 일으키죠. 나쁜 아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항체는 얘네들을 때려잡는 애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항체는 항원을 물리치는 물질, 요게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죠. 자, 항원과 항체를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만 반응을 하죠. 자,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병원 사람은 면역력도 좋을 것 같죠. 근데 다른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뼈에는 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가슴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면역 반응은 두 가지 림프구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T구입니다. 그리고 B구예요.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림프구는 T 림프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그리고 보조 T 림프구. B 림프구는 형질 세포와 그리고 기억 세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완성은 B하고 T 림프구 모두 만들어집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T 림프구는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B 림프구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골수에서 태어나 가슴샘으로 가는 아이고요. 그리고 B 림프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골수에서 완성이 되는 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하다만 내용인데요. 한번 잘 봐주시면 첫 번째, 세포성 면역입니다. 보세요. 세포성 면역은 암세포나 어떤 오류가 생긴 세포들을 세포독성 T 림프가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래 이쁘고 이렇게 잘 생겨야 되는데 정상이에요. 근데 암세포 같이 별 특정한 형태 없이 몸집만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직접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해서 죽여요. 이렇게 얘를 우리는 세포 독구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 얘네를 먹는 동안 하나를 떼어서 항원을 제시한다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대식세포 하는 것 잡아먹다가 반쯤 남은 살점을 그냥 이뤄내 왔어요 라고 이렇게 항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판단해 주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보조 T 림프구예요. 얘 옛날에 뭐 왔었어, 나쁜 놈이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보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면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로도 안 통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항체가 나오는 체액성 면역을 다뤄야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B 림프구의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B 림프구는 항체에 대해 체액을 보내서 항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처음 반응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침입했을 때는 기억세포가 이런 애 왔었구나 하면서 다시 침입했을 때는 기억세포들을 쫓아 형질세포로 바뀌어서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B 림프구는 두 가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세포. 그래서 보존 T 림프 이런 애 왔으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B 하나만 달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자극을 합니다. 자극. 이런 애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변신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자이로 변해요. 하나는 라는 형질세포입니다. 또 하나는 앉아서 공부하는 기억세포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B 림프구를 쪼개지는 거를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는 나중에 항체 생산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항체를 만들어놔요. 맞추면 항원에 맞춘 그것 나중에 형질세포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형질세포 혼자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돼요. 1차. 하지만 2차 침입일 땐 이 패턴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세포가 분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체가 많이 생산되니까 빨리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항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원의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중성화. 두 번째 결합을 해요. 결합.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보체 활성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세포 항원 표면의 단백질을 막단백질을 녹여버리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파괴되겠죠. 몸에 구멍이 나니까 부셔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반응을 일으키는 걸 우리는 면역 반응을 인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공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인공 면역은 2차 면역 반응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백신 예방주사. 약한 1차 반응을 겪게 해서 크게 올 2차 면역 반응이 약하게 올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를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나은 사람들의 항체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우리는 면역 혈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에다가 완쾌된 사람들을 모아서 피를 뽑게 되는 거죠. 억지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원한 사람만 채집해서 연구에 쓰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면역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질병도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알레르기. 히스타민이 과하게 나와서 콧물이나 모든 혈관이나 분비기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럼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알레르기. 그래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러는 게 알레입니다. 그리고 면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질병이 있어요. HIV 감염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류머티스. 자, 얘는 항체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공격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게 되는 그런 질병이고, 심한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제1형 당뇨병도 있어요. 면역계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복습인데 좀 더 다채롭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